안 보이던 우선주가 금일 이렇게 좀 보였다는 거는 시장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약간 11월에 시장을 쭉 당겼던 힘들이 12월부터 약간의 이제 방향성을 아니면 변동성을 키워가느냐,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몽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몽다님. 뭐하고 계세요? 오늘도 오셨군요. 네, 오늘 888 이벤트가 마지막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당첨되신 분들이 누구신지 한번 체크해보고 저희는 또 다른 이벤트로 준비를 잘 해서 오면 되겠죠. 자, 이번 주 코스피 200의 1등은 대우조선해양 20% 상승인데 조선 관련주가 몇 주 내내 강세 현상을 띄었어요. 그리고 해운 관련주 더 확대해서 조선, 해운, 물류, 운송 이런 쪽 섹터가 조금 강세를 띠는 한 2, 3주였던 것 같아요. 조선주의 반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운하 노이즈, 파나마 운하 노이즈, BDI 운임의 상승,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영향, 중국의 직구 이러면서 물류, 해운, 조선 쪽을 조금 땡겨내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을 했네요. 그 다음은 나머지는 뭐 조용했습니다. 결과는 세 분이네요. 세 분이 9개 맞추셔서 10만원권 상품권 당첨되셨습니다. 항상 겸손하게님, IBS JOON님, 레헨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또 다른 이벤트가 또 진행될 거니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알아서 저희가 다음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을 붙여볼게요. 어제는 거래소 기준으로 몸통이 121선을 딱 통과하면서 2500 위에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2505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일부 리밸런싱 물량에 대한 종가의 변동성을 제자리 가겠거니 정도의 이미지에 그거 말고도 일정 부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수가 또 영향을 받은 모습이네요. 1%의 하락을 보였으니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장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상단을 퐁 하고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완화가 되면서 퐁 하고 튀었어요. 그러면 나스닥은 분위기가 느낌이 살짝 다르죠, 양시장이? 다우존스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1.47%의 상승. 그 다음 나스닥은 밑골이 달려 올라와서 마감해서 움직였는데 전고점 근처에서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전체적인 시장 지표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술주, 성장주 섹터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튀어서 이제 좀 쉬나? 이런 분위기를 살짝 나타내는 나스닥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꼭 끌고 와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오늘 금일은 반도체나 2차전지 양쪽 섹터가 다 에너지를 이제 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과는 거래소가 2505, 코스닥이 827 이렇게 마감했네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10%, 72,000원에 딱 붙어서 끝났고요. 그거 하루 등락 빼면은 전체적인 추이는 아직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거는 이제 12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2월 달에 FOMC 구간이 들어갑니다. FOMC가 있죠. 그럼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 때 연준 위원들 간에 누구는 이제 금리 인상 멈춰도 된다. 누구는 아직 그러지 마라. 막 이렇게 부딪힐 텐데 12월 결과값이 12일이나 13일 날 걸쳐서 딱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게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가 이제 12월 1일로 오늘이 시작됐다면 다음 주 4, 5, 6, 7, 8 이런 변동성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개별주 장세 보이다가 이제 시장 추이의 변곡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그 딱 중간주인 12월 중간주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주가 될 것 같아요. FOMC 정도 체크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LG엔솔이 오늘 5.7%니까 많이 빠졌네요.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GM이와 LG엔솔에 보조금을 나눠 갖자. 쉽게 이야기하면 너네 IRA 대응해서 우리랑 같이 공장 짓잖아. 그거 맞는 우리 같이 짓지만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나눠 갖자. 뭐 이런 걸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나올 건 아는데 사이버 트럭이 생각보다 뭐 저조할 거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제 테슬라도 1%대 하락을 보인 것처럼 2차 전지주들이 그런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 1%대
나머지 중에 뭐 2차전지도 똑같이 5%, 여기도 3%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전체를 다 합쳐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주니까 지수의 하방 압력도 당연한 거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로 급등을 했어요. 결론은 외국 골드만삭스에서 K방산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다고 하면서 방산주들이 일부 순환매를 도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이쪽도 다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NC소프트, 하방에서 돌아나가는 전형적인 패턴의 게임 업종 대형주,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그 다음은 뭐 페노션,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조선, 해운, 물류 이쪽 라인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 그다음 자동차 부품 라인들, 2차전지 라인들 이쪽이 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거래대금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에코프로 BM이 2%,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는데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 두산로보틱스, 오늘은 4%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신규 상장할 당시에 언제까지 나머지 물량을 예수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우리가 보호예수라고 하고, 그런 보호예수 해제에 대한 스케줄이 처음에 신규 상장할 때 모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보호예수가 몇 %의 물량이 풀릴 예정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스케줄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두산 로보틱스도 보호예수 해제 스케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텀이라는 거는 신규 상장주, 복불복인지, 어떤 거는 지수가 좋을 때 올라와서 뻥튀기, 어떤 거는 하루 이틀 상관으로 지수 떨어질 때 같이 올라와서 고가 상장, 그 다음에 하락 마감,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죠. 운도 주식시장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하이닉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STO 관련주, 조각토큰 관련주,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서울옥션, K옥션 이쪽 라인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아까 두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유수 해제에 대한 스케줄 다시 한번 체크 잘 해보시고, 이제는 수급이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개인 수급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승률 탑30 시장, 일단 상한가 신규 상장주까지 합치면은 3개,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일부러 우선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우선주가 매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요. 여기는 일단은 우선주에 대한 움직임을 나오지 않게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체크를 해제해 볼게요. 그러면 조금 달라 보이는 모습이 나와요. 태양금속 우선주, 대교 우B, 대상홀딩스 우, 흥국화재 우, 하나 우, 코오롱 모빌리티 우, 글로벌 우, 여기만 하더라도 거의 8개, 9개가 보이죠? 우선주가 보통 어느 시기에 왔다리 갔다리 할까요? 배당. 원래 목적이 의결권에 대한 부분이 없는 대신 우선적으로 배당에 대한 이점이 있는 주식이라서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고, 이 매매 시장에서는 지수의 상태가 약간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에 대한 환경이 커질 때, 그럴 때 우선주가 순환매를 도는 모습이 좀 보이죠. 일단은 얘네들의 시총은 막 200억, 300억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있는 유통에 대한 비율은 더 낮을 것이고, 그 나머지 얼마 안 되는 비율이 특정한 수급들이 집중되면서 순식간에 10% 오르고 순식간에 20% 오르고 갑자기 10% 빠지고 이런 변동성을 엄청나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던 우선주가 금일 이렇게 좀 보였다는 거는 시장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약간 11월에 시장을 쭉 당겼던 힘들이 12월부터 약간의 이제 방향성을 아니면 변동성을 키워가느냐,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우선주는 일단 안 보이게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에이텀은 신규 상장주, 그 다음 대유 AP, 상한가 갔어요. 그때 이 막 변동성이 컸었죠. 대유 이니아 그룹 라인 여러 가지 소식 나오면서 변동성이 엄청 컸는데요. 결국은 다른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한 5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던 회사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업 회생부터 청산, 파산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는 살릴 수 있는 건 다 살리고 팔 수 있는 건 팔고 해서 그런 수순을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텔레필드 어제점 오늘점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어제 탑30 방송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시총 관련 통신 장비주가 저런 식으로 점으로 상한가에 갈 때는 원사업단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얘의 키워드인 뭐 5G나 양자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기가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기조가 테마 시장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개별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을 때 재무 구조가 안 좋고 저시총에 묻지마 급등을 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특징을 가진 애들은 보통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최대 주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몇몇 종목군들이 이런 패턴들을 보일 때 재료는 크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한다 이러면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메가이CS는 역시나 폐렴이에요. 폐렴 이야기가 조금씩 더 확대되면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노펙스 오랜만에 보는 주식이고, 코오론 글로벌, 인성정보는 원격 진료, 오늘 오후장에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원격 의료 관련돼서 조금 더 확대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막판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오플로 오늘 14%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좀 안타까운 게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피어 그룹에 인수가 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얘네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미국에서 경쟁사에서 소송을 붙었어요. 그래서 그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압력이 시작됐고 그에 대한 내용이 정지가 됐다가 풀리면서 대주주 담보 물량에 대한 담보 가치 때문에 시장에서 일부가 매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 매매라고 해요. 그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한 처리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 등락이 나온 건 어쩔 수가 없고, 최종적으로는 이오플로를 가져가려고 했던 그 회사가 끝까지 얘네들을 인수해 나가느냐, 만약에 끝까지 인수해 나가는 패턴이 나온다면 말 그대로 V자의 움직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은 케어랩스도 원격 의료, 태양금속은 정치 관련주, 다음 CGN 이런 거 보면 B 패턴, 조용히 뒷단에서 돌아나가서 결국은 한방 이렇게 나오게 하는 B 패턴. 다음 위메이드, 게임 관련주 순환 도는 것도 맞고, 두 번째 위믹스라는 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 코인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 중동 쪽 가서 여기저기 만나면서 사업 전략을 좀 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과거에 가상화폐 쪽이 강세를 띨 때 항상 우르르 몰려다니던 애들 있죠? 위메이드 그룹주의 그 세 개,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얘네 말고도 위메이드, 컴투스, 뭐 네오위즈, 다날 이런 애들이 한 묶음으로 왔다리 갔다리 했었죠. 묶어놓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의료 AI 관련주의 JLK. 여기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루닛 오늘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무증분에 대한 압박이 시장에 노출도가 나왔는데도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의료 AI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매기를 잘 지켜내고 있어요. 루닛, 뷰노, JLK, 그 다음에 파로스 아이바이오, 뭐 이런 애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코일 패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종가는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요. 그 다음 장중에는 내려졌어요. 그러면 몸통의 반, 밑꼬리 반에서 거의 1대1 크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전장에는 뭔가가 한번 작동을 했고 그에 대한 내용을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종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다는 뜻이죠. 동시에 얘 어떻게 됐죠? 올랐어요. 그죠? 근데 올라가는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시장에서 이 코일 패션에 대한 오전장의 밑꼬리 움직임이 나올 때 D&D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이건 옮겨가는 거? 그쵸.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평균의 힘이에요. 오늘 만약에 오전장의 밑꼬리 패턴에 전량을 코일 패션을 매도했다거나 아니면 SK D&D를 오늘 전량을 한 번에 샀다거나 이런 거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패턴이 진행이 됐을 때 일정을 체크하면서 정상적인 평균의 힘을 믿고 분할 매도를 잘 진행하는 걸 코일 패션 쪽의 전략이고, 말 그대로 이동을 점진적으로 한다면 그 또한 D&D도 점진적인 이동을 하는 거죠. 지금 양쪽을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코멘트를 해봤어요. 우리는 꼭지에 팔거나 최저점에 사거나 하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돼요. 특정한 상승 기조 속의 상방 밴드 근처의 평균가, 특정한 하방 밴드 속의 중심 가격, 여기서 포지션,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위치쯤에서 평균의 힘을 믿고 자리를 잘 잡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박에 뭔가를 결정하는 거는 기본 원칙으로 갖고 계시면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점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매기가 약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개인들이 7천억이나 되는 큰 돈을 오늘 매수했다. 보통은 시장이 떨어지면 매수하는 게 개인들의 패턴이니까. 근데 이 패턴이 만약에 작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4일날 가서 시장이 반등하면 아주 또 개인들은 팔아대겠죠. 그런 패턴보다는 언젠가는 이렇게 아주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지수 같은 것들이 등락을 하다가 갑자기 한쪽에 매도가 나오고 한쪽에 매수가 나오면서 변형이 나왔을 때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 게 첫 번째예요. 만약에 이게 변화가 발생하는 움직임이라면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개인들이 계속 받아내는 패턴이 시작되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4일날 결정을 한다든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제 시장 지수를 체크하는 습관이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항상 언제나 쓸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공통적인 공식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안정적인 퍼센트를 매년 복리로 끌고 간다면 대표님이 항시 이야기하는 10년의 100억 부자에 점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단박에 승부를 보는 건 주식 시장에서는 아주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 주말에 우리 내일 강연회부터 우리 또 평생회원들 모임까지 송년회까지 계속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다들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만큼 오프라인에서 그 유튜브 회원분들도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나 이런 쪽에 회원을 되시면 오프라인에서 회포도 푸는 이런 시간을 계속 갖는 거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또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